나이는 85년생입니다. 여수시에서는 가장 최연소시고 다들 5, 60대 그 이상 분들이 정치를 하시는데 젊은 분이 있어가지고 네. 여수시가 의회가 훨씬 밝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정치에 발을 디딘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 사실은 출발은 남들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이었어요. 우리 여수시 사업 중에 초등학교 안심 등하교 알림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KT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공급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사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안심 알림이라는 사업이 수익적인 사업이 아니에요. 대리점에서 펀딩을 많이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KT 대리점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자본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KT 본사에서 저에게 학교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 저희 자본으로 좀 납품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청에 찾아갔는데, 저는 당연히 좋은 마음으로 기부를 하려고 갔고, 또 시청에서는 여수 시민이고 여수에서 장사하는 분이니까 환영해주고 반겨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업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사업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저도 이제 자녀를 뒀으니 저희 자녀에게 좋은 폰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려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이 반응이 따뜻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내지는 다른 국장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제 의견을 전달했지만 그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색안경을 끼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우연한 계기에 한 시의원분이 사업 취지를 듣고 이거 정말 좋은 거다, 자네 같은 친구가 해야 된다고 해서 갔는데 대우가 달라진 거예요. 처음으로 대표님 소리를 듣고 자리에 앉아서 차 한잔 하시죠, 처음으로 테이블에 앉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사업을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거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시의원을 무서워야 될 게 아니고 시민을 무서워할 게 공무원인데, 이렇게 누구와 시청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거는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고쳐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막상 이 정치라는 거를 겪어보고 뛰어들어다 보니 젊은 친구가 너무 없는 거예요. 다 나이도 많고, 그분들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정치라는 거는 내가 누구를 대변하느냐에 따라서 더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를 대변해 줄 사람이 너무 없더라고요. 청년 정치인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정치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 안에서 소신껏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제가 한 20년 동안 걸었던 경영인의 길을 접고 제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경영을 쭉 해오시다가 이제 청년 정치인으로서 또 새로운 길도 찾으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젊으신 나이지만 아주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역경들도 많이 있으셨고, 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와 들었는데, 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은 네.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실 학업에만 열중을 하다가 갑자기 가세가 기울면서 집안이 복잡해졌어요. 남들보다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채권자분들께서 오셔서 집안의 물건도 가져가시고 집안의 물건도 깨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공부만 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생각에 내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펜을 잡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 뭔가 일을 해서 가정 경제에 보탬이 돼야 되겠다라는 얕은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러면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학업을 관두고 제가 전주로 처음으로 돈을 벌러 가게 됐어요. 이게 가출이 아니라 부모님께 설명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중국집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친구가 오갈 데 없으니까 여기 와서 그냥 어떤 일을 할지 네가 좀 고민하고 있다 가라 라고 했는데, 처음에 중국집에서 배달을 하게 됐어요. 하여튼 처음 집 나가서 처음 중국집에서 일했던 것이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가 제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변곡점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습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네. 몇 년이나 있다가? 이제 2년이죠. 처음에 제가 집안에 보탬이 돼야 되겠다라고 학업을 관뒀는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막상 돈을 벌고 하다 보니까 집안에 보태기는커녕 제 쓰기도 급급하더라고요. 철이 없었죠. 근데 고등학교 친구들 졸업식에 축하한다고 꽃다발을 들고 가고 있는데, 친구들은 같이 놀았는데 졸업장을 받고 꽃다발을 받고 이러고 있는데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그 친구들한테 못 가겠더라고요. 그 부모님들도 제가 오는 걸 바라지 않고요. 왜냐면 그분들이 봤을 때 저는
비행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 초라한 제 자신을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부모님께 와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 부모님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는 일로 제 인생을 다시 설계해 보고 싶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여수에 정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정치 쪽으로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어떤 각오라든가 네. 청년 정치인으로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는 정치에 뛰어들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존 정치인과는 차별화해야 된다. 이 차별화하는 것이 마케팅의 전략의 일환이 아니라 그분들과 다른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중에 제가 가진 장점이 20년 동안 회사의 경영의 노하우를 행정에 접목시켜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행정이라는 거는 안정성을 좀 중시하다 보니까 보수적이고 움직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바뀔 필요가 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안정성보다는 빠른 변화, 혁신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겠다. 또한 정치의 세대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정치는 아무래도 뭔가 의원님, 이런 이미지가 강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의원이라는 직이 뭔가 관직이 아니라 CS 마인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서비스 마인드를 갖춰서 시민을 섬길 줄 알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게 서비스 마인드, 그리고 정치에 대한 효능감, 그리고 혁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정치적인 포부를 밝히자면 직분이나 직책보다는 이석주라는 사람이 어떤 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매 순간이 저한테는 도전이고, 매 순간순간 내가 변하진 않았나 항상 뒤돌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여러 가지 큰 행사들도 많이 앞두고 있고 문제점도 있을 텐데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단은 큰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가산단 경영 위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슈인 의료 문제도 있고, 저출산, 청년 인구 유출 문제도 있고, 큰 틀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있는데, 굳이 순서를 매길 수는 없지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는 저출산, 청년 인구 유출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이 문제가 포괄적이다 보니까 하나만 짚어서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여수는 일단 국가 산단이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는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에 청년들이 취업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 정주 여건이 갖춰져야 돼요. 왜냐하면 청년도 20세부터 45세까지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떤 청년이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30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녀 교육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산단과 연계된 교육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수에서는 학업으로 유명한 학교가 여도중학교거든요. 여도중학교 교장선생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기존의 여도중학교와 공교육과의 차이가 뭐냐? 교사들의 동기부여가 문제다. 그리고 여도중학교에 자리가 없다라고 하면 대부분 순천으로 가버리신대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반대로 여수는 관광산업이 있잖아요. 각종 리조트와 펜션이 일시에 여수에서 숙박할 수 있는 게 10만이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인프라거든요. 근데 또 그만큼 젊은 친구들, 20대가 근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혼자는 여수에서 근무하고 기혼자는 오히려 순천으로 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에 교육 정주 여건이 갖춰져야 되고, 부동산 인프라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부동산은 최근에 여수시에서 영원주택을 실행을 했거든요. 시범적으로 17개를 확대해 나간다고 하니까 부동산 문제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고, 부동산 아파트가 비싼 문제는 이건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입해서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장의 논리로 잡아갈 것이고, 그리고 쇼핑 인프라, 특히 가장 여수 사람들이 갈망하는 코스트코라든지 스타필드, 이런 게 여수에 들어오기 희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형 쇼핑 유통물, 교육, 부동산, 일자리, 그리고 공장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융복합 물류센터를 조속히 조성해서 추가로 기업을 유치해서 또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고, 이게 선순환 돼야지만이 저희가 저출산이라든지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고민의 정도가 시장님급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해결책 또한 아주 명쾌하게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시장 출마하실 생각은 없어요? 모든 걸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가 시민들이 원하는 제가 시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여론이 있고 시대가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 시대가 원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욕심으로 제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보다는 지금 주어진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서 너 같은 친구가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들렸을 때 과연 내가 그 위치에 도전할 함량이 되는지 네. 판단을 해서 또 이것이 내가 여수 시민을 위한 길인지 깊이 고민해서 뭐든지 시민이 원한다면 도전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꼭 그런 시대가 준비 잘 하셔서 시장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또 프로필을 보니까 네. 역시 젊다라는 게 확연하게 표시가 나더라고요. 예. 눈길을 끌었던 게 MBTI를 기록해 두시고 예. 돌기둥이라고 네. 별명을 적어 놓으셨던데 네, 돌기둥이 제 이름이 돌석의 기둥주예요. 기둥이라는 일반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3대가 기독교인 집안이에요. 제가 태어났을 때 목사님께서 야곱이 집에서 쫓겨났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그 베고 잔 기둥을 축복을 내려주셨다. 그래서 축복받은 기둥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돌기둥이거든요. 성경적인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신 건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집안의 대들보 자천이든 타천이든 여수의 기둥 제가 불리우고 싶은 거고요. 네, 그런 의미로 더 제가 별명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네. 또 운동 자격증을 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매우 젊고 활기찬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여수는 네. 해양 레저를 꼭 하셔야 돼요. 네. 특히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지역구가 웅천이 표방하고 있는 게 사실은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여수가 해양 레저 중심 도시가 될 거예요. 마린 시티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수가 전국적으로 해양 레저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여수가 섬이 365 섬이 큰 바다 파도를 다 가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강물에서만 느낄 수 있는 파도예요. 요트가 바람이 많고 잔잔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수가 해양 레저를 즐기기 최적의 도시예요. 또 해양 레저를 내가 직접 몸소 느껴야지만이 여수가 해양 레저 중심 도시가 돼가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읽을 수 있겠다. 특히 전국 거점 300석 규모의 최대 규모의 마리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더 저는 이쪽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부정 발언 공무원 인사권에 관해서 네. 소신 있는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제일 고민이었던 게 제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한 계기도 시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왜 시민을 무서워하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여수는 재선 시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장을 안 무서워합니다. 어차피 팀장까지는 일을 하지만 과장부터는 일의 업무의 평가에 따라서 승진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제 과장부터는 정치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었거든요. 과연 여수의 성과 평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봤어요. 너무 복잡하고 형식에 지나치지 않더라고요. 인사를 하기 전에 인사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문제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여수시장께서 여수고 출신이거든요. 우리 공무원 중에 여수고 출신 비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사를 할 때 시장님이 의도하셨던 의도하지 않았던 확연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고 공무원분들을 만나보면 공무원분들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업무 스타일 자체가 답습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두려워하고 팀장까지는 어떻게 올라오면 과장부터는 정치를 잘하면 승진하는 구조 그리고 그 정치에 있어서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게 지연인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러니 공무원이 시민을 무서워하겠냐.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발언을 한 거고 또한 이런 조직 분위기를 깨려면 혁신적으로 하려면 본보기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충주시 유튜브 같은 경우는 급속하게 성장을 했었잖아요. 물론 성과를 냈었었고 또 순천시도 최연소 사무관이 나오고 저는 여수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딱 누구 한 명
최연소 사무관, 혁신적인 발탁 인사를 한번 하고 나면 누군가는 내가 저 자리에 꼭 해야 되겠다는 꿈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 소신 있는 발언을 하고 난 후 네. 어떤 피드백 이런 네. 게 있었습니까? 시민들은 엄청 좋아하세요. 너다운 얘기 했다. 사실은 시장님 보기에 눈치는 좀 보이죠. 사심이 아니라 공적으로 저는 해야 될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저의 역할인 것 같아요. 시장님 팬클럽에 욕도 많이 먹고 있는데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라고 합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정말 제 발언의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제가 이 한 발언을 취지를 살려서 인사를 하신다면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정치인을 모든 건 그런 것 같아요. 공무원이 2,000명이거든요. 한두 명이 실수하는 걸 공무원이 잘못했다, 나쁘다. 그리고 시의원도 저희가 26명이에요. 근데 시의원의 개개인 중에 잘못하신 분이 아무래도 있죠. 그럼 시의원이 나쁜 놈이다. 이런 것보다는 좀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봐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각자 노력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선한 공무원분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보 제공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큰 틀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좀 자세히 봐줬으면 좋겠어요. 자세히 보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정치인들을 오히려 더 긴장하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나를 저렇게까지 세세하게 보는데 지금 여기서 놀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한 명이라도 더 정책 발굴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저는 순환이 돼서 더 잘 되지 않을까. 제가 이번에 후원회를 설립한 이유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하는 의정 활동들을 제가 잘했다, 제가 남들보다 노력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최대한 시민들에게 알려서 시민들하고도 그게 소통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방향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